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것들 현장을 덮쳐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를 약올리면서 아니라고 우기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부인해오고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현장을 덮치면 이것들 꼼짝 못하겠지, 더 이상 찍소리도 못하겠지 하면서 그 현장을 덮친다는 것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들 빨가벗고 있을 때 내가 모텔 방문 확 열어가지고 개망신을 주고 아주 나체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협박을 해야겠다든지, 현장을 상대방 배우자랑 같이 덮쳐가지고 아주 그냥 넷이서 아주 피바다를 만들겠다든지, 이렇게 현장을 덮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도 말씀드리고 카페에서나 유튜브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요, 절대 현장 덮칠 생각 하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현장을 덮치기는커녕 3자 대면, 4자 대면 이렇게 여러 사람 등판하게 만들어서 2명 이상 모이면 사단이 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장을 덮쳤다가 오히려 일이 꼬여버리고 내가 더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이제 현장을 덮쳤다가 상황이 꼬이게 되는 거를 여러 번 듣고, 뭐 지금도 허구한 날 듣는 게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실화처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남편분이 아내가 가출을 해서 아이들을 혼자 이제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아내가 상간남과 동거하는 오피스텔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 밥도 못 주고 맨날 짜장면 시켜주고 그 오피스텔 근처에 가가지고 맨날 잠복을 했는데, 이것들이 드나드는 거 잡을 수도 없고 언제 퇴근하는지 뭐 언제 나오는지, 게다가 뭐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팔짱 끼고 당당하게 돌아다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될 만한 거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도 아이들을 놔두고 밤에 이제 거기 가서 잠복을 하는데 드디어 이것들이 같이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걸 목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순간에 너무 당황을 하니까 이걸 뭐 동영상을 틀어서 찍고 막 이럴 만한 것도 막 손이 벌벌 떨려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이것들 뒷덜미를 막 잡은 거죠. 잡아가지고 니들 내가 여기서 동거하는 거 다 알고 있었고 가만두지 않을 거다, 왜 유부녀 만나서 남의 가정 파탄내냐, 너는 이년아 애들을 두고 나가가지고 지금 외간 남자랑 좀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막 이제 분풀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간남이랑 막 옥신각신 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그랬더니, 상간남은 남편분이 옷을 꽉 잡았는데도 옷까지 벗겨질 정도로 옷까지 벗어놓고 이 새끼는 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너 나 위치 추적했냐, 사람 붙였냐, 너 이거 미행이다, 스토킹이다, 네가 이러니까 내가 집으로 못 돌아가는 거다 막 하면서, 결국에는 상간남은 도망가고요, 아내분이랑만 옥신각신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남편분이 참 현장을 덮친 거는 좋다고 치는데 이 상간남의 신상을 파악을 못한 거예요. 상간남 신상은 파악은 못한 채 현장을 덮치고 내 눈으로 그놈 얼굴을 봐봤자 이 인간 신상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증거도 그럴싸하게 못 잡았고, 이 오피스텔은 또 월세잖아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되게 그럴싸한 오피스텔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월세방이었는데 남편에게 노출이 됐으니까 여기서 뭐 야반도주 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오피스텔에서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그 상간남 신상조차 알 수가 없었고, 와이프는 뭐 폭행이네 뭐네 하면서 이 남편을 막 협박을 하고,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꼬여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남편분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일단은 증거 잡는 것을 제 1순위 목표로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본 게 증거가 안 되잖아요. 살금살금 쫓아가가지고 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가지는 못하겠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서는지라도 알았어야 됐고, 이 남자의 신상 파악을 위해서 뭐 이 남자 차에다가 뭐를 위치 추적기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이 남자를 파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더 뒷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바람에, 현장을 덮쳐버리는 바람에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얻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것이죠. 만약에 이분이 그 둘이 오피스텔에 주차하고 들어가는 거를 동영상으로 남겼더라면 오피스텔 측에 그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를 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증거를 얻을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아내분이 남편이 상간녀와 주기적으로 다니는 아지트 같은 모텔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 요일에 요 시간에 요 모텔에 또 가겠지 하고서는 친구 2명이랑 같이 셋이서 잠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것들이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몇 호실로 들어가는지까지 파악을 했어.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 친구를 시켜가지고 그 모텔방에서 이제 씻고 있을 때 똑똑 문을 두드린 거죠. 뭐 프론트입니다 하면서 문을 두드렸더니 진짜 요게 열었네? 그래가지고 그때 문을 확 제끼고 3명이서 들어가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이녀나 저녀나 하면서 막 상간녀 머리채도 잡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채를 잡힌 상간녀는 그렇다 치고 남편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결국은 남편이 상간녀 보는 데서 아내분을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친구들은 상간녀를 또 좁히고 막 이렇게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라장 맞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상간녀와 남편이 폭행이다 중어침입이다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같이 간 친구들까지 고소를 한 겁니다. 이 내 배우자는 내 친구들의 신상까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까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중에 멀쩡하게 직장생활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뭐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나 같으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 남편 바람에 분풀이도 하고 증거도 잡고 하는 거에 내가 뭐를 잃더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친구들이 그렇게 형사고소를 당하고 막 이런 일에 휩싸인다는 거는 내가 너무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사고소를 한 해 만에 해가지고 이 아내분이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거를 전제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친구를 안 데리고 가고 그냥 자기 혼자 갔거나 아니면 나오고 들어가는 거를 사진만 찍었으면은 증거도 남고 상간녀 소송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일을 크게 벌리는 바람에 뭐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두고두고 친구들한테도 뭔가 민망하고 상간녀한테 제대로 된 응징도 못하고 남편이랑 쌍방폭행으로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 일이 더 어지러워지기만 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이 사례들이 어떤 특정한 사례가 아니라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보는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늘 삼자대면 하지 마시라, 현장 덮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간자 응징이던 배우자 응징이던 1대1로 내가 본처로서의 위험을 가지고 조광지처로서 1대1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들 둘이 붙어 있을 때 나 혼자 덤벼가지고는 절대 좋은 꼴을 볼 수가 없어요. 배우자는 나한테 막 덤벼들 것이고요. 이런 경우가 특히 많죠. 아내분이 남편이랑 상간녀랑 있는 현장을 덮쳤는데 상간녀는 그냥 걸음할 날 살려라 하고서는 꽁지 빠지게 도망가 버리고요. 남편은 상간녀 보는 데서 내 손모가지를 비틀면서 막 죽여 패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현장을 덮친다고 해서 이것들이 당황하거나 무릎 꿇고 둘이 비는 경우는 정말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현장 덮칠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서 몰래 증거를 잡고, 박살은 따로 계획을 짜서 증거 잡는 것 따로 박살 따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현장을 덮치면요, 이것 또한 그들에게는 추억인 거예요. 아, 우리 그때 그랬지, 우리 그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하면서 지들끼리의 추억거리가 된다니까요. 절대 현장을 들켰다고 수치심에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꼭 증거 잡는 거 최우선으로 하시고, 박살을 내고 싶으면 증거를 잡은 후에 소송을 건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박살을 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